존경하신 이경철 회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합회에 대한 실태와 운영 실태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에 대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갖다가 보여지면서 제가 그러한 두 가지의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우리 노원화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개요를 말씀드린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필요한 시점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폐라면은 지금 상품 기반 화폐에서 신용 기반 화폐, 알고리즘 기반 화폐로 했어요. 요즘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로서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노원 화폐를 보면은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 기반인 노원 화폐로 전환, 자연봉사,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노원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이러한 기치하에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노원에 대해서는 그 노원 1NW는 1원에 해당이 됩니다. 노원구에서만 화폐로 가능하고요. 가맹점마다 사용 기준율이 5에서 20%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노원 화폐를 10,000원을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음식점에 가서 10,000원을 다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라는 것은 그에 대한 10,000원에 대한 500원, 10%라는 것은 1,000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할인 혜택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봉사와 기부를 통해 행복한 마을 공동체 노원을 실현하는 바로 이 화폐로서 광고를 홍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노원화폐에서 불어오는 블록체인 지역화폐. 그리고 한번 보시죠. 여기 뭐 지역화폐 노원이라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마이뉴스에서도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물며 국민일보에서는 세계 첫 개발이라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님이 오마이뉴스에 나온 TV 내용입니다. 제가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노원화폐는 가장 교과서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노원구 지역 화폐야말로 진짜 가상화폐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쭉 TV에 나온 자료의 캡처입니다. 또 이거는 디라이버 TV를 보니 지역화폐 노원에서 가맹종이 껑충.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노원화폐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말은 사업 당시 86개에서 현재는 272곳 정도로 150개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노원 화폐에 대한 또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2017년도 16년부터 준비돼 가지고 작년 2월 달에 이것이 오픈을 했고 지역사 화폐 노원 안정화가 2019년 이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지역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기에 구정질문 제일 첫 번째가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 우리 노원 안에서도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교육, 보건, 문화 등의 모든 것들이 이게 파급 효과가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보건, 의료 부분에서도 만일에 블록체인화 된다 할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나가는 노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역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황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자, 가입 방법이 나오고요. 화폐 발행 비용과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금 노원 서점이나 카페 등에서 지역화폐 노원의 가맹점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맹점으로서는 관광술래, 포인트학원, 또 문화 플랫폼 더숲도 있었고요. 상계숲속 작은 도서관 카페에 있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 과연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체 구성도입니다. 전체 구성도를 보면은 현재 그 밑에 뒤에 DBMS라고 있죠. 그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는 밀러링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일부하고 결합이 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 전산 운영팀과도 몇 차례 미팅이 있었고요. 근로수법 공급회 우리 이 자체 공급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로수법 회사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사, 기술이사와 정말 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렇다 하는 걸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이거는 홍보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존 DB와 블록체인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말은 그렇지 사실상은 블록체인은 극히 일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퍼블릭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그 대중성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가상화폐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방식, 프라이빗 블록체인. 우리는 일정 허가된 사용자만 네트워크에 정해진 권한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방식이라서 우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화폐의 기능은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이 단체나 봉사와 기부를 통해서 노원페이를 받습니다. 자, 이거 받습니다. 또한 이걸 가지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화를 시켜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A 가맹점, B 노원 주차장, C 가맹점에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아까 적용률이 10%라는 것은 내가 만 노원을 가지고 있다면 1,000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맹점에서 내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맹점 주인은 1,000원이 들어오겠죠. 자, B 주차장은 우리가 5,000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이 받은 노원은 그것으로 종료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받은 노원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로 종료됩니다.
이게 화폐라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능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포인트 개념. 여러분들 흔히 쓰고 있는 쿠폰 있죠, 쿠폰. 바로 그 쿠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맹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간 가맹 노원을 받을수록 매출 손실입니다. 공공 가맹점도 노원을 받을수록 예산 손실입니다. 우리도. 그거로 끝이니까요. 지하화폐 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 2월 당시 회원 1526명 가맹점이 87개소에서 가맹점이 252개소로 늘어납니다. 작년 7월 1일, 올해 2월 10일입니다. 다시 한 6개월 이상 지냈을 때 252에서 273개로 가맹점이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받으면은 그 돈은 다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공공가맹점 45개소입니다. 16%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민간가맹소는 228개소입니다. 84%입니다. 그런데 가맹점 사용 현황을 보면은 공공가맹점에서 56%가 돼 있죠. 민간가맹점에서는 11%입니다. 민간가맹소가 무려 228개 8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사용 현황을 보게 되면 11%입니다. 그 밑에 또 주목할 것이 선물하기에는 33%입니다. 이 33%는 뭘까요? 내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너 사용해라 가지고 선물로 준 것이죠.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건 또 어디에 우리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까? 기부와 봉사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공공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맹점에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올개문화체육센터, 평생교육원에서 570만 334만 111만 노원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 대부분 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밑에는 툭 떨어집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37번호로 가게 되면은 보유가 16,000 노원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16,000 몇 개월 동안에 16,000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에서도 20, 30개를 위한 노원의 폐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을 보겠습니다. 민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강강수월래입니다. 사용 기준율을 5%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많습니다. 290만 노원입니다. 대단하죠? 여기가 강강수월래가 여러분들 한 번씩은 가봤을 겁니다. 그 고깃집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 번은 하나를 주면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 있는 그 강강수월래입니다. 아시죠? 거기에 290만 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가 강강수월래에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25, 20만, 19만, 15만, 14만 툭 떨어집니다. 14만 의미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뒤에 볼까요? 연번 19번을 보겠습니다. 18,000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태건 의원님, 예.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은 구정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 구정 구정 질문해 질문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요를 아까 분명히 개요를 설명하고 난 그 다음에 개요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아 주십시오. 왜 그러시는 이유는요? 아니 구정 질문 시간에 예, 교육하시는 질문을 건 하기 위해서 맞지 않다고 봐서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을 갖다가 배경을 알고 다 설명해서 구정 질문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구정 질문을 배경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배경 설명은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글로스퍼 대구막창 뭐 쭉 있습니다. 18,000점 의미 없습니다. 한 40 몇 분만 하면 700원입니다. 가맹점이 228개소에서 어떻게 지금 30
10번 정도만 가더라도 5천 원입니다. 5천 원. 의미 없죠. 자, 그래서 만점 이상이 이런 것이 이제 보입니다. 공공, 민간 다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보세요. 자, 금방 넘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다거나 써먹을 때가 많다거나 한다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좀 막고 있는 상태예요. 일부러 막고 있다고 막고 합니다. 있다. 그러니까 덜 쓰게 만드는 거죠. 아, 제가 그 받으면 도저히 뭐 그걸 현금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특별히 어디 가서 뭐쓸 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저를 쌓이기만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손해만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만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않습니까? 활용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비를 그냥 깎아주는 형상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분은 쓸모없게 그냥 20만 원 뭐 깎아주고 버리게 생겼구나 지금 이러고요. 그 학부형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뭐 어디서 공사를 하거나 뭐 정당하게 이렇게 해서 노원학교를 모은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준대요. 껴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이게 노원학교라는 거는 정말 정상적인 돈처럼 이게 정상적인 돈처럼 확실하게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5만 원씩 울며 겨자 먹기로 5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실제로는 하루에 한 건도 안 돌을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만큼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활용된 걸 가지고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 구청장님, 제가 모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쭉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부분은 알고 계신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아까 지적한 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 뭐 예?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깎아주는데 손해인데 그 답이 다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답이 거기 있죠. 네.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이 노원화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 가맹점, 민간 가맹점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 예. 아니요, 지금 아까 보다시피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보였고요. 그 사회적 가치라는 기부와 봉사라는 것 갖다가 강조를 하시는데 구티어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포인트 개념, 쿠폰 개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몇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로서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걸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걸 갖다 도입을 했다면은 이걸 고도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고도화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건지. 이제 아까 그 블록체인의 그 방식과 그 우리 노원 안에 있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용장부 거래부가 그 투명하게 보존되는 서로 엮여 가지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카피라든지 다른 걸 갖다가 못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갖다 살리자는 건데 한번 보시죠.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고도화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담당 과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에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생각입니다. 이것도 홍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가맹점 유인 요소 부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대다수 구민의 접근성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도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봉사 노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가맹점 A, B, 노원 주차장 가맹점 C에서 사용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죠? 이거죠. 아까 이거는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 가맹점에서만 이 노원 화폐를 받은 걸 갖다가 사용케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활용이 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그걸 쓴다 다른 쪽으로 그러면 상거래가 돼버리는데 글쎄 그거는 기본 지역 화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취지가 맞지 않다. 네, 그냥 그렇게 어쨌든 이 봉사와 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민간 가맹점에 어쨌든 참여를 하셨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익이 없어서 뭐 좀 더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받은 쪽에서도 더 쓸 수 있게 하자. 그러면 가맹점은 늘어나고 활용도는 높을 수 있으나 그게 시장 체계를 흔들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의 돈이 그럼 완전 시장 경제가 돼버리는 건데. 아니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타구 사례를 갖다가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기부와 봉사를 갖다가 계속 내세우는데 그렇다고 할 때는 쿠폰이라든지 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티어 이렇게 시스템을 해가지고 예산을 무려 6천만 원을 지금 들어갔고요. 여기에 인력이 들어갔고요. 여기 홍보물이 들어가고요. 엄청납니다. 구티어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쿠폰이나 이런 것도 가맹점에서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부나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쿠폰을 줘도 이런 민간 사업체에서 안 받아주면 학원이나 식당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하고 그건 뭐 정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여기는 네. 돈이 지금 현재 쓸데없는 우리 예산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예산이 왜 쓸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 통해서 기부라든가 저는 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그거는 문제의 구태여 효과가- 제 말은 구태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고다 방안이라는 저는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맹점이 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즉시 이 가맹점은 돈을 1,000원을 받았을 때 이 1,000원이 즉시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 가맹점에서 1,000원을 받았을 때 그 받는 즉시 바로 이 가맹점의 통장으로 주인의 통장으로 그게 들어간다 할 때는 뭘 들어가? 돈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 1,000원을 썼을 때 이 1,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천을 돌려준다는 소리입니까? 가맹점주한테? 가맹점주가 이 노원을 2,000원을 썼다고 가정하자고요. 네. 그죠? 이분이 네. 2,000원을 쓰면은 이 2,000원이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봉사자한테는 할인율이 되지만 이분한테 가맹점주한테 2천을 주자고요? 예, 2,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자, 어떤 돈이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타구에서는 어떤 이걸 갖다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쓸 수가 예산으로 있습니다. 준다고요? 그걸 메꿔 예, 준다고요? 그 예산이 어렵다 할 때, 아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어렵다 할 때는 이 데이터를 쓰게 하는 겁니다. 무슨 데이터? 이 거래되는 모든 것은 블록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거든요.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가맹점주들이 알게 하자는 그런 이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암호화요? 예, 그럼 왜 굳이 그런 작업을 하니까 암호화까지 해가면서 지금 번거로운 제하고 과정을 왜 거치죠? 아니요, 제하고 지금 뭔가 제 이야기는 이제 4차 산업에서 이 블록체인이 적용하려면 용지가 지금 가맹점에서 요구한 데이터를 활용하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돈을 가져야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기부자가 계산해서 2,000원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 이 가맹점주는 2,000원 손해인 거잖아요. 예, 그 2,000원을 2,000원을 지금 예산으로 그럼 주자. 그 예산이 없다면은 아니 예산이 없다가 하니까 취지가 예산으로 그걸 메꿔주자는 소린가요? 취지는 예산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은 데이터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빅데이터 회사가. 이 빅데이터 회사는 우리가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민간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민간인이죠. 활용된다는 게 그럼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신용카드라든가 뭐
아니 예를 들면 개인 정보가 아니요, 뜨게 지금 되는 이거는 건 노원 화폐로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 계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의료를 갖다가 어느 의료를 갖다가 내가 뭐 A 씨가 어느 병원을 갔다라든지 뭘 치료를 했다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 그럼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개인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 정보는 제가 이야기하듯이 암호화를 시키고 기본적인 그 사람이 남자냐 그러더라도 여자냐 하더라도 가맹점주는 모르더라도 빅데이터에서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 현재 이 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서 막혔기 때문에 지금 빨리 풀어야 된다는 빅데이터가 모르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것을 지금 그럼 계속 왜 굳이 그럼 정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죠? 아니 이 사람이 뭘 어느 병원에 갔고 어디를 사용했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가 쌓이죠. 그럼 그 쌓인 데이터를 그 민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그 민간이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 어떤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죠. 빅데이터 회사한테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그걸 해주는 대신에 우리는 공공기관도 그거는 아닌데 그걸 해주는 대신에 예치금을 유치를 하자는 거예요. 빅데이터 회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럼 2,000원 이런 걸 메꿔주자는 그런 소식. 이 예치를 한다면은 이 가맹점한테는 이 여기에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보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대신 빅데이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정보를 예를 들면 소비 패턴이라든가 소비 뭐 패턴을 그런 걸 다 그렇죠, 알게 하고. 하자. 저는 그 취지예요. 그걸 갖다가 이걸 만들면 어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실현이 된다 할 때는 구청장님 생각 빅데이터 어떻습니까? 회사가 예치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화되면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예치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수십억이 아니라 그거는 돈은 도는 거기 때문에요.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에 우리의 기부라든지 봉사로 쓴 내역을 보면 압니다. 그것은 1억 얼마를 썼다면은 그거는 1억 지금이 말씀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나중에 활성화돼 버리면 활성화된다. 다 메꿔주려면 예치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은 회전이 되는 거예요. 회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요. 아무튼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봉사기부 등 블록체인 기반에서 빅데이터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도입한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회사를 통해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손해나는 부분을 가맹점주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킨 자치단체가 있는가요? 그 자치단체 그걸 모르고 계셨네요. 그럼 우리 어디가 그렇게 노원구청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아까 그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아니요, 하셨어요? 다른 구에서는 아직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만일 우리 구가 그렇게 제안이 돌아온다면은 구청장님은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요. 왜 우리가 빅데이터 회사한테 그렇게 그 사용자들의 소비 패턴 이런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넘겨야 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게 그 개인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부 수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때 이후에 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이 개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어떤 일정 부분만 공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은 여기서 그런 제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빅데이터 회사가 들어와서 예치금까지 내면서 그걸 하려고 할까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제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치금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어낸다는 판단이 서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빅데이터 회사 가지고 뭐 기부하는 기관도 아니고 어쨌든 이익을 실현하는 기관일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까? 아니 뭐 제가 도저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은 보시죠. 노원 현재 화폐의 계약 금액이 1차 때 2,200만 원으로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쭉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역화폐 블록화는 일부 시켜놨습니다. 2차가 작년 11월 달에서부터 2019년 2월 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금액이 4,180만 원이었고 역시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업체는 글로스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고도화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갖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결제 시 알림 푸싱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일부 이제 개선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고 관리자 부분에서 편리성은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예치금 이야기하셨는데. 예, 뭐 예측은 아니요, 그 예측이 아니더라도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예측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화에서의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을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화폐 본래의 기능과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운영 과정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죠. 이거 뭐 4천만 원 이런 거는. 그 업그레이드는 아까 그거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바와 부모님 같이 얘기하셨던 건좀 다른 부분 같은데. 예, 인터페이스 부분만 개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 외에는 더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은 예, 개선을 못 느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까지 도입하시자는 거 아닌가요? 만일에 그러면은 그런 개선점을 못 느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구티어 이걸 갖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 예산을 자체가- 들여서. 취지 자체가 봉사와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였고 민간 가맹점도 그런 거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가맹점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가맹점한테까지 손해보는 부분을 예산이나 기타 예책을 통해서 메꿔준다 이런 발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그것은 한 지금 적이 처음 없다면 들어갔던 거고요. 한 적이 없다면 지금 문제 제기는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들은 겁니다. 이제 들은 겁니다. 예, 근데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네, 그 활용은 저희 안 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활용이라는 게 뭐죠? 활용 아까 그렇지 그 활성화 안 되는 예, 부분은 활성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예, 활성화 예. 안 돼 있는 건 인정하시죠? 예, 근데 뭐 그거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 뭔가 이 사회에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인정한다니까요. 그 가치를 갖다가 구티어 이런 방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제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사회적 가치는 다 사라지고 거기 사회적 가치는 사라지고 자기 2,000원 손해 보는 거 누가 메꿔주는 아니 아까 사회적 누가 가치는 누가 안 하겠어요? 아까 제가 사회적 가치는 그거로 하면 된다니까요. 쿠폰이나 뭐 실버 카드나 골드 카드나 그런 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자, 골드 카드나 실버 카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골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버 카드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구태여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말을 도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 가지 또 주목 좀 해주시죠.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버는 위탁입니다. 서버는요, 서버는 위탁인데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50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보고 네, 들은 바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예. 장 과장님 뭘 가져오시는가는 모르지만 그 지금 이 부분에서 수의 계약이 과연 가능한지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기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요, 만일에 이거 위탁 관리거든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 여기에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4,18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이 왜 수의 계약을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아까 이 앞부분 부분은요. 예,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이거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해당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의 계약을 했다. 예, 예. 예, 한번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아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봤는데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이것이 운영 모델 예시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환전 요청이 있을 때 환전을 해주고 있죠. 거의 우리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을 이 플랫폼으로 복지 플랫폼을 들어가는데 환전 요청이 있을 때는 환전을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제안을 받았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논을 몇 차례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 노원 화폐를 썼습니다. 즉시 결제를 하는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노원 주차장이나 가맹점에서 바로 가맹의 이 주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 입금됩니다. 이거는 입금이 되는 거를 누가 보존해 주느냐죠. 빅데이터 회사에서 우리 노원구에 매달 2천만 원씩 이걸 1년간 일단은 해가지고 우리가 왜냐 2억 4천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가 기부 봉사자의 그 당시 그 대금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보다도 우리가 더 앞서게 빅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하게 되면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는 앞으로의 예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빠르게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때 좋은데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이게 좀 이제 우려스럽다는 거 아닌가요? 예, 데이터 제공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죠, 빅데이터?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패션, 개인의 유형, 음식물은 뭘 먹고 음식점을 어디를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 회사가 매월 2천만 원씩 낸단 말입니까? 예, 이 데이터를 데이터는 얻기 위해서? 상당한 겁니다. 데이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주민들 기부자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데이터로 제공되고는 있구나 했을 때 혹시라도 이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주민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핸드폰 번호 이런 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핸드폰 아니고요? 번호는 그건 잘 처음 절대- 저도 절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제- 거 없이 왜 빅데이터 회사가 1년에 그만한 2억 4천 그 개인에 대한 전화번호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어떤 정보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면은 서로 조금 시간적 낭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한번 이야기가 의원님도 나눌 사실 때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렇죠. 공론화된 거고요. 예. 저희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좀 의견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결론적으로 민간 가맹점이 이만큼이나 가입은 했으나 사실상 보유 가맹점은 만 원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18,000 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태여 5개, 6개의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다가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쿠폰, 포인트 역할만 운영할 것이냐, 지속 가능한 통화 시스템으로 지역 화폐의 기능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활성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는데 참 이게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렵다는 거, 그렇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는 대명제하에 동의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가치 실현이 좀 희미해지거나 이래서 뭐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작했을 때 그 원칙과 그 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걸 확 바꾸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부와 봉사라는 것은 사회적 그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훼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활용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활성화가 극히 안 돼 있는 5개, 6개 업체한테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 훨씬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1차 질문은 이거로 마치고요. 2차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이건 빨리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불암중학교에서 붙여져 있는 현수막입니다. 스라블고등학교 앞에 교육시 예산 지원 확보로 해가지고 우원식 의원이 지금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뭐 학교마다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거의 졸업 시즌에 맞춰서 졸업 시즌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냥 노원구 전체의 학교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현재 국회의원 우원식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 말은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자주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인근 고등학교입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교육 경비는 순차대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특정 정치인이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교육청에서 직접 들어갔습니다. 교육장을 만나가지고 그 예산을 좀 봤습니다. 작년도 474억이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50억이고 그 전체 비율이 49.2%입니다. 교육 여건 사업은 특정 정치인이 전문이라는 우리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본래 다시 취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초등학교 앞에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이니까 졸업 시즌이 조금 지났으니까 이게 아마 그 앞에 제가 이거 사진 찍을 때는 2월 12일 이전에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도 내나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2월 17일이었습니다. 17일 맞죠? 자, 상천초등학교 2월 16일입니다. 8일이 지나도 이걸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2월 23일입니다. 하나 더 보여줄까요? 이 경우는 IT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 부분이라 2월 16일입니다. 그 이전에 아마 붙였을 겁니다. 3월 2일까지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무려 보름입니다.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이 지나도 지금 이거 철가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 강물 관리법을 봤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곳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과태료 벌금 500만 원 이하. 2018년도 수거보상제 불법 현수막이라 해가지고 1024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있습니다. 우리 여기입니다. 우리 과태료 현장 보면 이게 뭐예요? 얼마냐 하면은
10억입니다. 10억. 2018년도 380건입니다. 2019년도 108건에 현재 20억이죠? 2억. 죄송합니다. 2억입니다. 노원의 경우, 정천의 경우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를 봤습니다. 전주시가 정치인의 행정기관에 불법 현수막 개첩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이 내건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력청의 불법 행위는 눈 감아준다는 보도에 따른 조치다. 2019년 2월 보도 내용입니다. 김태근 의원님, 이 종료 시간 5분 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질문은 제가 예상 시간을 주었지 정확한 이것이 약간 5분 오버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의장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하고 제하기 전에 휴회를 하고 점심 후에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보세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요. 휴대폰 어플에 생활 불편 신고라고 검색하면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사진을 찍으면 장소 불편 현수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를 하는데 노원은 지금 전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게 조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이거 불법 홍보물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담당 올해 해당 말씀 빨리 해주시죠. 정비 실적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과태료 한번 보시죠. 과태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그러면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비 실적만 지금 제가 보고 있었고요. 네. 아니 앞번에 무려 10억이나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부가는 10억이 나왔지만 실제 징수는 한 1억 얼마 나온 걸로 알고 2억 있는데 5천 1억 5천 나왔죠. 2억 5천이요. 2억 5천 나왔습니까? 체납이 9억 5천이고요. 예. 한 20. 올해는 2억 부가 있는데 현재까지 5,300만 원 완납됐고요. 예, 그거 지금은 이제 확인하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5일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에 대해서 22만 원입니다. 한 여기에서 폭이 얼마 정도 되는 부분에 이걸 계산하면 돈이 얼마 나올까요? 꽤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도 부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금 이미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현수막 게시대 위에 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된다. 네. 잘 들으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불법 게시물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신고를 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만은 불법이 행해지는 이러한 우리 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과는 작년에도 10억을 했는데 체납이 9억 5천이라는 게 참 충격적이네요. 저도. 체납은 왜 많이 생기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럼 누가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합니까? 이게 이렇게 휘트니스 그리고 뭡니까? 아파트 분양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빨리 진행합니다. 이거는 불법 현수막은 아닙니다. 정확한 게시대에 들어있죠. 필성 코리아 U20 월드컵 응원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토요일 날 6월 15일 날 밤 12시에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보시죠. 15일 날 밤이죠. 16일 날 새벽에 했습니다. 그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게시대에는 2주일 전에 해야 됩니다. 2주일 전이라는 것은 최소한 7일 날은 등록을 해야만이 15일 날 아니면 13일 날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성 올라간 것은 12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결성 올라간 줄 알고 이 게시대를 갖다가 딱 자리를 잡아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비어 있는 곳에다가 게시를 비어 있는 곳에 게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본래 원칙적으로요. 자, 원칙적으로 안 하게 할게요. 예. 예, 이것도 싫으면은 그냥 2주 전에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안 하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즐거운 지금- 일이고 뭘고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구청장님 말씀은 꼭 네.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말씀하는 2주 전에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겠다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 그런 고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답변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세요? 안 하겠다니까요. 원칙대로 하겠다니까요. 원칙적으로 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네. 말하지 마라. 네. 그렇게 들립니다. 그건 어떤 거 아니, 보면 그럼 감정적인 거 무슨 아닙니까? 답변을 원하십니까? 제가 답변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예. 고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예. 했죠. 바로 그러면 보시죠.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제 말하는데 끊는 부분이라서 조금 기분이 계속 언짢은데요. 하시면 됩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이 행사를 누가 준비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취지는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만약에 무더위 쉼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발빠르게 행동했죠. 우리 구청장님 그 당시 언론에도 보도도 됐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모범 사례로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갑자기 더워졌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복지과에서 빨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은 무더위 복지 쉼터를 만들고 해가지고 대처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물론 구청장님이 진두지휘를 했지만서도 잘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바로 결성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 못하게 하겠습니다. 못하게 한다고요? 신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왜 개인적으로 하느냐입니다. 행사는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생활체육관에서 해야 될 겁니다. 노원서비스 시설공단한테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 마당을 사용하니까. 마당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 안에 맥주가 들어올 수 있고 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준비를 마음대로 이렇게 일시간 2, 3일 동안에 준비를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차를 논놀이 마당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지적이죠? 뭐가 문제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처할 부분이 있다 할 때는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노원구 안에서 노원구에서의 우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 안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구청이 운영하는 주관을 것이- 했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이 응원전을? 노원 그게 생활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은 없죠. 예. 법은 없지만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거는 그걸 필요성을 느꼈던 구는 했던 거고요. 동대문구나 영등포구는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저희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민간에서 하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죠? 왜 구에서 안 했냐는 소린가요? 저는 구에서 안 했냐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구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 후내년 되면은 월드컵이 있다. 4강전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때는 그 생활체육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좀 해두라. 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죠. 해보겠으나요? 저는 그런 꼭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예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서 그러한 민간이 한 거 아닌가요? 그러한 안 하니까? 준비는 오히려 우리가 구에서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까? 네. 그래도 구청이 안 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서도 그 아까 제가 게시대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원칙이 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답변. 예,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비어 있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니 2주 우리가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비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해야죠.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 예, 모든 그걸 것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하신다는 아니 말씀. 원칙대로 하라고 지금 하시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예, 큰 틀은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